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친구와의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한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지 저희도 사연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했는데요. 그렇죠. 친구 사이에 돈 문제는 정말 예민하고 또 힘든 부분이니까요. 네, 대학 친구에게 빌려준 돈 총 231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네. 오히려 추가 요구까지 받고 계시다고. 정말 힘드시겠네요. 이 내용은 네이버 지식 IN 질문과 또 많은 분들이 그 명쾌하고 사려 깊은 답변으로 도움받고 있다는 송명호 변호사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합니다. 네,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은 정말 꼼꼼하기로 유명하시죠. 의료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담하신다고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청취자님의 그 복잡한 마음도 헤아려보고 또 현 상황을 좀 명확히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신뢰했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배신감도 크고 스트레스가 정말 말도 못하죠. 처음엔 그 교통비 같은 소액으로 시작됐다고 해요. 네, 보통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친구 A씨가 곧 갚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조금씩 더 빌려가고 이게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총 127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1년 넘게요? 아이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어요. 변명만 계속 늘어놓고 연락도 피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랬다고 해요. 근데 더 답답한 건 최근에 이 A씨가 다시 연락을 해와서는요. 자기 민증 사진이랑 사는 곳 주소까지 딱 보내면서 신뢰를 주려는 행동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벌금을 내야 한다, 계좌가 묶였다 이런 좀 믿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번만 도와주면 예전 돈까지 싹 다 해결하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청취자님 마음이 또 약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4만 원을 더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총 231만 원이 된 거군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친구 A씨가 또 19만 원을 더 보내줘야 그래야 250만 원을 만들어서 한 번에 갚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쯤 되니까 청취자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법적 조치를 생각하게 되신 거죠. 얼마나 속이 타고 분하실까요? 그 믿음이 깨진 것에 대한 상처도 정말 크실 테고요. 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가장 궁금하신 게 아마 이게 사기죄라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실 텐데요. 네, 맞아요. 송명호 변호사님의 의견을 좀 살펴보면 사기죄의 핵심은 이거예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여서 돈을 받아냈는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네, 친구 A씨가 계속 변제를 미루면서 여러 가지 부모님 송금 문제다, 벌금이다, 계좌 문제다 이런 거짓말로 보이는 이유들을 댔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신분증까지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또 약속을 안 지키고 오히려 돈을 더 요구한 정황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망, 그러니까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가능성이 있군요. 네, 하지만 물론 이건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아주 면밀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송명호 변호사님도 역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청취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혹시 친구 A씨가 돈을 조금이라도 갚아버리면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고요. 그 부분, 그거는 오해라고 송명호 변호사님이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오해다? 네, 사기죄는 돈을 속여서 받아낸 그 시점에 이미 성립하는 거예요. 나중에 돈을 일부 갚든 전부 갚든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다만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나중에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좀 유리하게 참작될 수는 있겠죠. 양형사유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결론은 혹시 친구 A씨가 돈을 일부라도 보내오면 당연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채권자로서 당연한 권리고요. 사기죄 고소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전혀 영향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증거를 잘 모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친구 A씨랑 나눴던 대화 내용 있잖아요. 변제 약속이라든지 거짓말했던 해명 같은 것들. 카톡이든 문자든 다요. 네.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 친구가 보냈다는 그 신분증 사본 같은 거. 이런 관련 자료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확보하고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형사고소를 하든 아니면 그냥 빌려준 돈 돌려달라고 민사소송, 그러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든 핵심 증거가 되거든요. 형사고소 말고 민사소송도 방법이군요? 그렇죠. 돈 자체를 돌려받는 게 목적이라면 민사소송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바로 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송명호 변호사님이 제안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내용 증명이요? 네. 그건 뭔가요?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건데요. 내가 너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데 언제까지 갚아라. 만약 안 갚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딱 전달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친구를 압박해서 스스로 갚게 유도하는 효과도 있고 나중에 혹시 소송까지 가게 되면 내가 돈 갚으라고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송명호 변호사님의 세심한 조언들이 많은 분들께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들 하죠. 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친구 A씨의 행동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혹시 친구가 돈을 일부 갚아오더라도 받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화 기록, 이체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하는 것이고 대응 방법으로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또는 그 전에 내용증명 발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청취자님께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와 송명호 변호사님의 조언이 조금이나마 어떤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적인 해결 방법과는 또 별개로요. 이번 일을 겪으시면서 청취자님 스스로에게 나에게 진정한 해결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진정한 해결이요? 네,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걸 넘어서 이렇게 깨져버린 신뢰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내 마음을 추스를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 이런 고민들이요. 어쩌면 이 경험이 앞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히 돈이 얽힌 관계에서 좀 더 신중해지는 어떤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이 힘든 경험을 통해서 나는 관계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